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창조경제의 이해를 담당할 경제금융학부의 이효수 교수입니다. 이 강좌는 또한 사회학과의 백성대 교수님 그리고 경제금융학부의 한동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이해 포럼 데벨터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나 왜 이 강좌를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why, how and what 왜 창조경제의 이해를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서 대기업들이 스펙을 보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또한 대기업의 지원서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면 스펙 적는 난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취업을 하기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갑자기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채용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들어갈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 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지금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서 새로운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펙으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그러한 인재를 뽑아서 창조경제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기업은 스펙이나 또는 학력 이런 것 대신에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뽑는 것으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 어떤 것을 주로 체크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댑티빌리티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기가 하는 업무에 그것을 적용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트레이너빌리티와 어댑터빌리티가 높은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 여러분들 삼성그룹 전체가 지난해부터 창의성 면접이라는 면접 단계를 별도로 새롭게 신설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적합한 과목으로서 새롭게 개설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이해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업의 이러한 새로운 인재 채용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이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은 이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에서 그러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또는 자연과학을 하든 공학을 하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를 하든 간에 관계없이 현재 중요한 것은 창의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할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를 알고 싶은 학생, 아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변화와 좋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최근에 왜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느냐, 스타트업을 하라, 창업을 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를 사는 지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창조경제를 이해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산업경제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젖어 있는 이 산업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경제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경쟁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바뀌고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대학, 기업, 국가는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새로운 경쟁 질서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즉 말하자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국가가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은 바로 세상이 바뀐다, 즉 말하자면 산업경제 시대가 저물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경제의 패러다임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도래하고 있는, 현재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이 행기에 있으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개인과 대학과 기업과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책은 바로 이 강좌의 교재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 세상이 바뀐다고 했죠. 그것은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바로 벤처가 CES 2015, 즉 말하자면은 이 세계 전자쇼에서 2015년 초에 무인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운전이 필요 없는 그린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3D 프린트로서 지금 찍어내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알파벳과 숫자를 아주 정교하게 결합을 해서 3D 프린트로 찍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민박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의 접근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래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과학적 창의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인슈타인과 그리고 문화예술적 창의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경제적 창의성, 즉 말하자면 과학적 창의성과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을 결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뛰어난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천재들의 영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창조경제 이해라는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창조적 변화가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러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소수의 천재에 의해서 천재의 창의성에 의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창조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경제 시대가 되면 개인은 먹고 사는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기업은 기존의 경쟁 전략을 넘어서 창조 전략으로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창조도시를 육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첫째는 변화가 문제다죠.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은 변화가 격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창조적 변화와 창조적 진화를 이해해야 되고 창의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 자신의 창의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적 변화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노키아는 어떻게 해서 세계의 휴대폰 시장의 50% 이상을 10년, 15년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고 그것이 불과 1, 2년 만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망하게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창조적 변화와 창조적 진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왜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많은 사람들이 현 우리나라의 정부가 창조경제를 무슨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가 지금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 모든 국가들이 이쪽으로 다 어떤 명칭을 썼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지금 경제 패러다임을 이행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혁명이다. 그래서 창조혁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출현시켜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산업경제와 전혀 다른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현재 ICT가 세상을 바꾸는데 엄청난 중요한 기반 기술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CPND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는 여기에서 수많은 새로운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새롭게 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 지식자산 시장이고 창조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누구나 이 시장을 알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식자산 시장과 창조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조경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적 노동시장이 극복되고 새로운 건강한 노동시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X형 인재가 아니라 Y형 인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Y형 인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노동시장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즉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급과 노동자계급과 서비스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창조계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창조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조학습을 해야 되는데, 창조학습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우리가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말하자면 돈 없이 또는 최소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스타트업과 모방 창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시대에 왜 스타트업은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공부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산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창조산업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조도시에 수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는 왜 필요하고 창조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수업은 3명의 교수가 팀티칭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주로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일부 조를 편성해서 그런 창의적 학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 변화와 창조적 진화의 사례에 대한 발표, 토론 이런 것으로서 아주 재미있게 엮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경제 2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창의적 역량을 기르고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함께 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